굉장히 작게 잘라서 소비하거나 그 단가를 좀 낮춰서 소비하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어요. 누군가 식사하다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요새 재래시장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에버랜드 편집집의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닙니다. 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팍팍해요. 그 연말 분위기부터 조사해봤는데 12월 달이 이 소비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모여서 이제 정리도 하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모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임이 확 줄었죠.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황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청이나 아니면 다른 통계를 봐도 어떤 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떤 데는 그냥 쏘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주장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걸 인용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관적인 기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덜 만난다? 그럼 불황이에요. 왜냐하면 소비 지출은 사람 만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이 데이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 나오는데 2024년도 연말에 새롭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만나서 시간을 잡는다, 이 비율이 확 줄었어요. 안 만나겠다고 계획한 사람들이 재작년 연말보다도 작년 연말이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 비중만 보면 지금 불황이 되는 건 확실히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청구 사건도 생겼고 대형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애도 반응들이 막 커지면서 연말 연초에 이런 식의 축하하는 모임이나 이런 덕담을 나오는 즐거운 모임들이 확 사라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말이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도 92년도 버블이 딱 깨지면서 뭐가 시작됐냐면 히키코모리,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은 거랑 관계가 있는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었죠. 이건 저희들 통계에서도 나오는데 2022년 무지출 챌린지가 시작되면서 고물가 상황되면서 집에서 보낸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도 그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에서 보낸다는 사람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핵심은 이제 불안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그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 비중도 좀 있었지만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근데 기대감은 낮아졌고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 통계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단서인데,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소분 사회라는 키워드가 사실 이대로 적용 안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025 트렌드 모니터 책 안 읽었는데, 여기 딱 나가죠. 책 이미지가 나가죠. 책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잘라서 소비하거나 그 단가를 좀 낮춰서 소비하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어요. 누군가 식사하다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요새 재래시장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상인분들이 코스트코 같은 엄청 대용량 팔잖아요. 그 작은 데는 안 팔아요. 작게는. 그걸 치즈 같은 거 크게 사갖고 소분해서 재래시장에 팔아요. 그게 이제 시장 상인들에서 짜고 회당 단가를 낮추려는 소비자 니즈는 많으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저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도 소비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김장 있죠, 김장. 이게 꼭 해야만 하고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건데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재료 비용이 이게 부담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소비는 해야 되고, 김장에 관련돼서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힌트로 좀 가져왔습니다. 김장 가격이 한겨울로 갈수록 더 싸졌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게 김장 담그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농협이나 이런 마트에서 이윤을 대폭 줄여가지고 재료를 엄청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담그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원래 김장철은 11월이거든요. 11월 하순인데 12월에 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김장값 재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사다 먹는다는 사람 의견이 더 높았죠. 김장 계획이 없다는 사람도 2016년, 8년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고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김장을 직접 담궈 먹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실제로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2010년, 16년, 24년인데 담궈 먹는다는 비율이 40.7, 28.9, 17.0. 담궈 먹는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줄어들지만 김치 소비 자체는 크게 줄 수가 없어요. 2016년 8년 전에 비해서 2024년에 김치를 많이 먹거나 어느 정도 먹는다는 사람이 88.2%입니다. 김치 소비는 확 줄 수가 없어요. 소비는 유지가 돼야 돼요.
물가는 있지만 그러면 소비는 유지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되게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사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빤한 결론이죠? 마트나 이런 데 사 먹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김치 소비에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있는데 김치도 여러분 구독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김치를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아서 먹어요. 그러면 재료의 신선도나 오래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양만큼만 조금씩 계속 구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단가는 김장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는데 저장 비용을 고려해보면 이거 비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이게 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김치는 담궈 먹는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구독한다는 거랑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의향이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특히 30대 후반, 저희가 30대, 40대, 5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30대 후반이 김치 구독 서비스 이용 의향이 무려 10명 중 6명에 가깝습니다. 매우 높아요. 이 구독 시장 전체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구독 시장이 주목을 받았고 트렌드 책에서 많이 거론됐던 시즌이 2019년도입니다. 코로나 있던 직전에. 이때 넷플릭스가 OTT,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TV 위에다가 뭐 이렇게 얹어놓은 박스 같은 거죠. 그 박스를 OTT라고 하는데 이 넷플릭스 OTT 시장이 들어오면서 생성됐던 구독 시장이라는 개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됐거든요. 데이터를 보시면 2020년 있죠. 이게 전 세계 600조 시장이었다가 지금 1조 5천억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구독입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공간도 좁아지고 있고 시간이 짧아지고 있죠. 그럼 저장에 대한 필요도 없는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당 단가는 높지만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작아집니다. 저장에 대한 필요도 없고. 절대 수준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 단서만 잘 맞춘다면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치도 구독한 시대니까요.